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 미래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축구의 현재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U20 월드컵에서 메시 이후 처음으로 18세의 나이로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하면서 향후 월드스타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예견하였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이러한 엄청난 기대와 열렬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발렌시아와 마요르카를 거치면서 아직은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반갑게도 최근에는 이강인에 대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뉴캐슬, 울버햄튼, 벌리 등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이강인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실상 벤투호를 16강으로 하드캐리한 이강인의 역량에 대한 확실한 인정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월드컵 경기들에서는 비록 적은 출전 시간이었지만 공격수로서 거의 모든 재능과 역량 면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고비고비마다 대표팀의 극적인 골을 도우거나 그 시발점 역할을 하는 등 사실상 대한민국 대표팀의 에이스 역할을 이강인이 하였습니다. 거의 3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이 봉인이 되어버린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수의 구단에서 관심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부터는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슈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역대급인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강인은 축구 스킬과 축구 지능적인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단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이강인은 축구의 토탈 패키지로 축구와 관련한 모든 스킬과 지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선수로 출중한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넘쳐나는 현대 축구에 있어서도 매우 특별한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을 부문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강인의 매우 질 높은 크로스 능력입니다. 오프더볼 상황인 코너킥 또는 프리킥에서 골 에리아로 날아가는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는 유럽의 성인 무대 전체를 통틀어서도 슈퍼급입니다. 크로스의 궤적과 스피드 그리고 정확도 모두 정상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은 필드의 무브먼트에서 이어지는 온더볼 크로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U20 월드컵에서 충분히 증명했던 이강인의 이런 크로스 역량은 마요르카에서는 무리키의 머리를 정확히 찾아가서 골로 연결시키는 크로스에서 보여주었고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규성의 에어 조단을 연상케 하는 고공 헤딩 슛골을 마치 최첨단 탄도미사일이 조규성의 머리를 정확히 타격하는 듯한 그림마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앞선 영상들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이 크로스 능력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주전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벤투호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합류해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런 재능과 역량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강인을 벤투호 초기에서부터 발탁하여 그 재능과 역량을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플랜 B를 벤투가 정립을 했더라면 이번 월드컵에서 대표팀의 전력 상승은 물론 이강인의 포텐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면 두고두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강인 선수의 역량은 정확한 킬패스 능력입니다. 이것은 상대 수비 뒷공간을 정확히 찌르는 날카로운 롱패스는 물론 가까운 거리에서 원투로 주고받는 빠르고 간결한 패스에 있어서도 정교함과 날카로움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에다가 아주 어릴 적부터 다져온 탄탄한 기본기에 더하여 발목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최대치로 발전시킨 성과인 것입니다. 앞선 영상들에서는 이렇게 이강인의 킬패스를 팽했습니다. 즉 이강인의 킬패스는 정말 말 그대로 원샷 원킬에 과거의 앙리나 베르캄프 등과 같은 수준의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다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고 또 우리 대표팀에서는 손흥민, 황의조와 호흡을 잘 맞춘다면 우리 국대에서도 역대급 골잔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이런 기회는 특히 벤투호에서는 좀처럼 부여되지 않았고 이었고 이번 월드컵에서 조규성의 헤드골을 도운 바로 그 크로스와 그 외에 백성호의 호쾌한 중거리 슛골로 이어지는 크로스 등을 통해서 이강인의 역량을 비로소 우리 팬들은 물론 세계 축구가 다시 한번 지난번 U20에서 보았던 그대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팀이 공격 전술에서 보다 다양하면서도 성숙한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이강인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러한 크로스 못지않게 이강인의 킬패스 역량 역시 대단한 두각을 나타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강인의 코너킥을 비롯한 오프더볼에서의 크로스와 온더볼 상태에서 올라가는 정교하면서도 날카로운 크로스 역량만으로도 팀 전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강인의 전술적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소속팀인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이 바로 이강인이 이러한 역량을 전술적으로 활용하면서 이강인이 주전으로 계속 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강인의 다른 역량들이 마요르카에서 눈에 띄게 분명하게 활용되는 전술적인 내용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이강인은 이러한 크로스 역량만으로도 프리메라 리가 팀에서 선발 주전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 중에서 이러한 크로스 역량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키패스를 비롯한 이강인의 많은 역량들 중에서 단지 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강인의 플레이 중에서 향후 가장 기대하고 보고 싶은 부분도 바로 이 키패스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킬패스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재능은 이강인의 넓은 시야입니다. 이강인의 넓은 시야는 우리 국대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넘버원급에 이른다고 생각됩니다. U20 월드컵 당시에 이강인의 플레이를 보면 이제 겨우 유소년 레벨을 졸업하고 1군에 갓 데뷔한 선수의 경기를 보는 시야가 이 정도라는 것은 필드에서 직접 볼을 차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그 수준에 탐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넓은 시야 역시 탄탄한 기본기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다수의 거만함과 여유 등이 있어야 저절로 드러나는 스킬입니다. 사실 지금쯤은 이강인이 이런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중원에서 공격형 미들로 팀을 이끄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마요르카라고 하는 약한 전력과 또 이로 인해 공격 전술에서의 다양한 옵션을 구사할 수 없는 팀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큰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축구 신화가 이강인을 언급할 때면 항상 비교하는 선수는 바로 아스널의 젊은 주장이자 이번 시즌 아스널을 프리미어리그 선두로 이끌고 있는 웨데고르입니다. 축구 신화는 이강인과 웨데고르는 향후 2020년대를 이끌고 갈 유럽 축구의 두 영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웨데고르는 이번에 풋볼 런던 어워즈에서 토트넘의 케인을 제치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선수로 선정되면서 그 영웅의 길로 들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강인도 다음 시즌부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웨데고르와 최고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웨데고르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28경기에서 10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형 미들로서 이런 스탯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웨데고르의 이번 시즌은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전 동안 아스널에서의 성적은 2시즌 동안 50경기에 나와서 8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였을 뿐입니다. 이번 시즌 성적을 보면 경기 수는 절반 정도인데 공격 포인트는 이미 지난 2시즌 기록을 크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강인도 웨데고르와 같이 감독이 믿고 지원을 해준다면 웨데고르 이상의 역량을 가진 이강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웨데고르에 필적할, 아니 그 이상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강인의 역량은 정교한 슈팅입니다. 여기에 오프더볼 상태인 직접 프리킥 능력과 온더볼 상태에서 때리는 중거리 슈팅이 포함됩니다. 먼저 프리킥에서는 지금까지 이강인이 호쾌한 골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이강인의 직접 프리킥 슈팅은 거의 매번 골 상단 네트를 스치거나 얹히는 정도의 정교함과 날카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강인에게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었다면 지금쯤은 다수의 직접 프리킥 골수를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맨시티 등과 같은 공격 지향적인 팀에서는 당연히 이런 기회가 자주 찾아오지만 지난 발렌시아에서는 소위 짬밥에 밀려서 그리고 출전 기회도 적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고 지금의 마요르카에서는 팀의 약한 전력과 역습을 주로 하는 공격 전술로 인해서 역시 이런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하게 링크가 되고 있는 뉴캐슬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강인이 경기에 나섰을 때면 이런 기회는 자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이 이런 프리킥 찬스에서 딱 한 방만 꽂아준다면 이강인은 프리킥 마스터로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깊이 각인될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팀에서 뛰게 되든 이런 역할을 주로 맡게 될 것이고 우리 팬들은 이강인의 프리킥골에 환호하는 횟수도 늘어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온더볼 상태에서의 이강인의 슈팅 역량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슛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반박자 빠르고 정확합니다. 공간이 났을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슛을 때리고 있습니다. 사실 경험적으로 골로 들어가는 슈팅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반사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슈팅을 해야겠다고 의식하고 때리는 슛은 그 의식 때문에 순간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발목은 경직되고 따라서 몸에 힘을 남겨둔 채 때리기 때문에 슈팅의 위력도 반감되어 버립니다. 반면 일정한 템포를 타다가 자신도 모르게 의식 없이 반사적으로 때리는 슈팅은 부드러운 템포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몸의 운동 에너지 전부가 임팩트하는 발목으로 전달되면서 강력하고 빠른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반사적으로 때리는 슈팅은 의식의 간섭 없이 곧바로 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슈팅 타이밍도 빠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슈팅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최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이강인의 슈팅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실전에서 그런 슈팅 찬스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슈팅을 때리려는 순간 슈팅 찬스를 의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연습 시에는 슈팅이 잘 들어가는데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연습 시에는 이런 찬스 의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늘 하던 대로 무심하게 릴렉스하게 슈팅을 때리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작동하는 실전에서보다는 보다 더 정확하고 날카로운 슈팅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중거리 가마차기 슈팅에 대한 손흥민의 연습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실전에서 그렇게 쉽게 보일 정도로 슈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찬스 의식마저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손흥민도 심리적인 요인 때문인지 슈팅에서 조금 타이밍이 늦거나 힘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슛 능력 역시 넓은 시야와 감각적인 센스 그리고 완벽한 발목 스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장의 정점, 즉 전성기 시절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장점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기를 활용한 아크로바틱한 탈압박 능력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차세대 유망주들이 겨룬 U20 월드컵에서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물론 승리 무대에서는 피지컬과 그것에 기반한 압박의 강도가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지금은 최근 우루과이와의 평가전 그리고 마요르카에서의 경기들에서 보듯이 승리 무대에서도 이강인의 탈압박은 한마디로 예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계인 수준입니다. 이런 외계인 수준의 탈압박 센스와 테크닉은 압박 축구로 상징되는 현대 축구에서 이강인 선수의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마치 원조 외계인인 호나우딩요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아크로바틱한 플레이로 경기에 있어서 색다른 묘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강인의 탈압박 역량을 두고 한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이강인의 이런 탈압박 역량이 실전에서 상대팀의 박스 부근이나 혹은 박스 안에서도 나오면서 더욱이 이런 플레이에 이어서 바로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메시나 전성기 앙리 정도 또는 팀의 핵심 공격수의 위치가 아니고선 박스 부근에서 팀 플레이를 하지 않고 탈압박과 같은 개인기를 펼치는 것은 감독이나 동료 선수들로부터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강인이 팀의 슈퍼스타로 빨리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대급 재능인 이강인의 부문별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이강인과 메시 드리블을 비교하는 영상에서 이강인의 역량을 20가지 요소로 평가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공격수로서의 개인적인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인의 이러한 재능과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팀 스타일과 전형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